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머니백 지급명령 15편 설명드리려고 다시 모였는데요. 저는 법률 콘텐츠 전문가 유동주, 박우준 오른쪽은 변호사. 김하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머니백 지급명령 이거 손은 우리도 같이 흔들자. 오랜만에. 오늘 머니백 지급명령 장점 중에 하나인 그 신청하신 고객의 사용자의 이익을 최대 보장해 준다는 내용인데 이게 저희가 앞서서도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근데 오늘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리려고 모인 건데 자, 어떤 내용이죠? 저희 사이트에서 지급 명령을 신청을 하시면 그 돈을 뭐 빌려주고 받고 뭐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자 같은 거 계산하거나 연체이자 계산하는 경우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 저희가 법령 판례상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명령 신청서가 작성됩니다. 그래서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급명령 신청은 사실 저희 여기 머니백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지만 최대,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보장을 해드린다고 변호사님께서 약속을 저번에 했죠? 네. 맞아요. 했어요. 만약에 저희 머니백에서 최대 금액 받을 수 없고 딴 데서 더 받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맞아요. 서비스 그때. 비용 저희가 환불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처음에는 10배 달라고 하니까 부들부들 떨었죠. 네, 맞아요. 10배까지 보태주고 서비스 금액을 무료로 해드리겠다 이런 말을 했었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거 다 이해는 가세요? 왜 이 청구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을? 처음에 이 말을 왜 그런지 이해 안 가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사건인데 같은 우리나라 법 판례인데 왜 그거에 따라서 청구 금액이 달라지지? 그렇긴 해요. 이해가 안 될 수도 근데 있죠. 제가 저번에 직접 신청을 했었잖아요. 그 사이트에서 해봤죠. 홈페이지에서. 해봤어요. 그때 보니까 뭐 받고 싶은 어떤 뭐 설정하고 싶은 이자율 뭐 이런 것들을 입력을 제가 직접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랑 관련이 혹시 있나요? 이자율도 관련이 있는데 설정을 임의로 하면 안 되고 계약에서 있는 이자율이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돈을 1월 1일 날 뭐 100만 원 빌려주고 1월 7일 날 200만 원 빌려주고 2월 1일 날 300만 원 빌려주고 또 중간에 막 돈을 갖고 그러면 빌려준 날짜가 다르니까 기간이 길수록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굉장히 나눠서 보통은 빌려준 게 한 번에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고받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런 아무리 복잡한 거라도 저희가 비용이자 원본 법령 판례상 있는 순서대로 변제를 해가지고 하루라도 다 계산을 해서 이자든 연체든 다 계산을 해서 신청을 해드립니다. 날짜와 또 그 관계를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게 되는 거구나. 네. 딴 데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뭐 복잡한 거 그거 손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신청 금액이 몇 억 한다 그러면 하겠지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데 그렇죠. 그 금액을 계산해서 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죠. 복잡할수록. 이 머니백이라는 이 어플 자체가 또 그런 걸 자동적으로 계산해주고 정확하게 컴퓨터로 인공지능처럼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 같아요. 예, 그 자동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수가 없고 최대의 금액을 받는 것 같아요. 저희가 수백 번 뭐 처음 테스트 개발까지 하면 수천 번 한 것 같은데 금액적으로 뭐 오차가 하나도 계속 시범 서비스, 테스트, 상용 서비스도 체크를 해봤거든요. 예, 그 금액에 대해서 정확한 것 같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루 이자든 하루 연체이자든 다 청구해서 받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 법원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을 100만 원 빌려주고 200만 원 빌려주고 300만 원 빌려줬는데 갑자기 800만 원 달라 그러면 법원에는 이유를 대라고 하거든요. 그냥 주진 않아요. 법원 판결이라는 건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법적인 힘을 주는 건데 이 사람 돈을 뺏어가지고 딴 사람한테 주는 건데 갑자기 이상한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 사유를 서명하세요. 그렇게 수정을 하세요라고 지시를 내려요. 그런 경우에는 계산표 같은 게 있어야지만 정확한 계산이죠. 계산 내용도 확인해요, 법원에서. 이론이라도 틀리면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정확한 계산값을 계산표를 제공을 합니다. 이게 말로 설명하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이 그림으로 보시면 아주 간단하실 거예요. 뭐냐면 지급명령 신청을 할 때 법원에 내는 서류에 그냥 뭐 이렇게
그 대충 그 써가지고 돈을 청구를 하면은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계산식을 계산표를 정확히 써야 제출해야 법원이 인정해주고 그 지급 명령을 경국에 신청 내려준다는 거죠. 그 내용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네. 그 계산식을 같이 지급 명령서에 첨부하듯이 붙여주는 건데 그게 머니백의 장점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공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딴 데서는 쉽게 절대 볼 수 없는 서비스다라고 해도 되나요? 네, 저희가 과장 광고 아니죠? 네,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 금액을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게 머니백이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혹시 또 여기서 우리가 빠뜨려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뭐 한번 비교를 한 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비교 어떻게 차이가 나나?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계산표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시범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2016년부터 2018년 매년 1월 1일 날 1,000만 원씩 빌려주고 그리고 중간에 2016년, 2018년 사이에 중간에 7월 1일에 500만 원씩 돌려받은 경우 있잖아요. 1년에 1,000만 원씩 3년에 걸쳐서 3,000만 원 빌려주고 중간에 1,000만 원씩 받고 약정 이율이 20%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빌려줬는데 20%로 갚아라. 그렇게 한 경우고 근데 2018년 12월 13일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계산표를 안 만든 경우에는 단순히 3,000만 원 빌려주고 1,500 받았으니까 뺀 다음에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이율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산표가 없으니까 공제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율을 추가해서 계산을 하는 거구나.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2018년 12월 13일 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자 계산해서 원금이 1,500만 원인데 이자가 130 얼마 돼가지고 1,636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별로 안 되네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원금에서 그 변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자에서 차감을 시켜요. 돈을 받으면. 뭐 그래서 원금은 남아 있죠. 이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하루라도 다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2018년 12월 23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2,380만 원 정도 돼요. 1,500만 했는데 800만 원이 넘게 받게 되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45.5% 차이가 나는 거죠. 뭐 이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복잡하거나 그런 계산이 필요하거나 연체이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걸 꼭 쓰시면 저희 서비스 비용이 워낙 싸잖아요. 서비스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건 사실 이 계산이 왜 이렇게 나는지를 저희가 뭐 애니메이션이든 그림으로 해서 이 화면에 붙이면 좋겠어요. 그럼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어렵다고 합니다.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다른 그 동영상이 블로그에서 있으니까. 확인하세요. 머니백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고 머니백 블로그에 이 내용이 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확인하시고 제가 한 번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법원은 청구하는 사람이 쓴 금액만 인정을 해줘요. 법원이 계산 따로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하는 사람이 얼마 쓰느냐가 중요해요. 그 계산이 어떻게 나냐가 중요한데 원래는 방금 박우준 변호사가 머니백 설명해서 말한 것처럼 빌려준 시점 그리고 중간에 조금씩 갚은 시점이 다르면 그걸 다 일일이 계산해야 되는 게 맞는데 원래는 많은 법무사들이나 혹은 다른 유사 이 서비스 업체들은 그게 귀찮고 날별로 이렇게 달별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상당히 사실은 수학적인 문제라 간단한 건데 어렵단 말이에요 계산이. 그냥 그걸 안 해버려요. 안 해버리고 그냥 통으로 얼마 빌려줬고 통으로 얼마 갚았다. 단순히 거기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금액이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뺀 그 금액을 그냥 청구해버려요. 그럼 계산 각각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똑똑하시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빌려준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각자 이자 발생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머니백은 계산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법무사들은 문송이에요. 문송 뭔지 아시죠? 수학 귀찮아하고 계산 그렇죠. 법무사들 마찬가지. 지금 다른 유사 서비스 하는 사람들 다 문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식을 할 수가 있어. 사실 이거 산수기 때문에. 근데 안 해. 귀찮아. 문송들이 수학 무서워하잖아. 근데 이분 어디 나왔다고 그랬죠? 카이스트.
카이스트는 즐겨해요 이런 걸. 아 이거 정확해야지 하루로 틀리면 그렇죠. 죄책감이 드는 거야 이거. 고객한테 이거 1원이라도 더 줘야 되는데 카이스트 출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제 분석 어때요? 확실하죠? 문송들은 귀찮아가지고 수학 계산 안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인정합니다. 저도 문과인데 근데 확실히 좀 이제 수학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머니백이 제가 느끼기엔. 네, 사건에 따라서 또 법령도 다르고 판례가 다르니까 사건에 따라서 적절한 판례도 인용을 하면서 계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하는 것처럼 어떤 날짜는 빌려준 날짜를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아무렇게 입력하시더라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 저희가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 빌려준 날이 뭐 2017년 뭐 5월 경이다 달까지만 아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도 저희가 최대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합니다. 정확한 일까지 날짜를 몰라도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입력하면 할수록 가장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모르더라도 대강이라도 입력하시면 입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드립니다. 예, 자, 이 모든 게 그 법과 기술 그리고 여기서는 산수지만 수학이라고 합시다. 네. 수학에 능통한 카이스트 출신, 과학부 출신 박의준 변호사와 동료들 카이스트 출신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네. 문과 출신 법무사들, 변호사들은 못해요 이거. 귀찮아서도 못하고 계산도 직접 계산기 두드리면서 하다 보니까 엄청 귀찮거든 이게. 그리고 판례도 사실은 사건별로 다양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여기 판례도 인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 갑자기 나오게 되면 왜 이렇게 나왔냐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별로 제가 계산할 때 어떤 판례에 의해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설명도 다 하기 때문에 그 저희 거 계산을 다 체크를 합니다. 계산표도 이상한 계산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적절한 법령 판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법령에 근거한 그리고 꼼꼼하게 따져서 나온 그 계산표. 네, 그렇습니다. 네, 수학에 강한 머니백. 자, 이해하셨죠? 여러분한테 최대 금액을 받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